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좀 어렵다, 그죠? 솔직히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배워두시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정말 좋은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절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뭐였어요?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그죠? 예. 함수. 그리고 우리가 다중 패러다임의 개념도 알아봤고, 그리고 순수함수의 개념하고 조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람다식이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1급 객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1급 객체, First Class Citizen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 프로그래밍, 그냥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그냥 일반 프로그래밍은 함수를 1급 객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1급 객체로 취급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람다식이 우리가 봤다시피 함수였죠. 익명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 그죠? 람다식 역시 1급 객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1급 객체란 무엇일까? 바로 1급 객체 First Class Citizen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도 한국말로 적어놨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자, 1급 객체의 특징. 1급 객체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값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전달하거나 주소를 전달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데 1급 객체는 함수의 인자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함수가 내가 정의한 함수가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급 객체는 함수의 반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거기서 연산을 다 하고 뭐 함수를 호출했는데 리턴 값이 함수로도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에서 함수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넘어온다는 거. 그리고 1급 객체는 변수에다가 객체를 담든 아니면 함수를 담든 이렇게 담을 수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한번 들어봤다. 함수는 1급 객체는 함수를 인자값이나 다른 함수의 인자값이나 함수의 반환값, 다른 함수의 반환값으로 함수가 넘어온다. 그리고 또한 함수를 변수에 담을 수 있다. 이게 바로 1급 객체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듣고 우리가 뭐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급 객체. 그죠? 다음 만약에 함수가 1급 객체면 우리는 1급 함수라고 부른다.
뭐 1급 객체면 1급 함수라고 부른다. 뭐 함수니까 뭐 그렇게 여튼 중요한 거는 1급이라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1급 함수에 이름이 없는 경우 익명함수죠. 그게 바로 람다식 함수죠. 혹은 람다식이라고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람다식은 1급 객체의 특징을 다 가진 이름 없는 익명함수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우리가 실습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은 람다식이 다른 함수의 인자값으로도 넘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다른 함수의 리턴 값으로 람다식이 넘어올 수도 있구나. 또 변수에 람다식을 대입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특징들만 좀 알고 계시고 람다식이 1급 객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일단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한테 람다식도 지금 골치 아픈데 고차함수까지 나오는데요. 고차함수 말 그대로 높을 고자죠. High Order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좀 매우 까다롭고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그래서 고차 함수란 다른 함수를 인자로 사용하거나 결과론적으로 아까 1급 객체인 람다식이 1급 객체의 특징 있었죠. 함수가 다른 함수의 인자값 혹은 다른 함수의 리턴값 변수에다가 람다식을 함수를 대입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고차 함수는 다른 함수를 인자로 사용하거나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함수입니다. 그거에 중점을 주셔야 돼요. 함수를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함수를 말을 한다. 물론 두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고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둘 다 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1급 객체 혹은 1급 함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함수가 바로 고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를 주고받는다 이 뜻이야. 함수를. 값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주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함수를 주고받는다는 거.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고차 함수의 예이다. 한번 보죠. 메인 함수에서 프린트 ln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함수 호출이 일어나고 있죠. 프린트 ln 안에. 그죠? 그래서 하이펑크라고 해서 뭡니까? 이 함수 뭔데요? 지금 람다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람다식 함수를 지금 인자로 넘기는 꼴인데 이게 뭐냐면 하이펑크 매개 변수는 썸이에요. 썸인데 int 타입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고 그리고 결과값 리턴 값은 이것들이 int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매개 변수를 이렇게 나열해 주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int고 그 결과값은 sum 해서 a, b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x, y의 값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여기 왔죠? 그죠? 그리고 이거가 바로 int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이렇게 들어왔고 얘는 결국에 프린트 ln은 요거를 지금 현재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 int 타입으로 리턴을 하니까 뭐예요? 얘는 sum은 sum 매개 변수는 지금 현재 함수잖아요. 람다식이에요. 람다식. 그죠? 그래서 결과는 30이 찍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하이펑크 함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이펑크 함수는 sum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sum은 람다식 함수 형식으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람다식이거든요. 그죠? 람다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 하이펑크 함수는 안에 sum을 통해서 람다식 함수를 인자값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람다식이 익명 함수죠. 근데 함수 안에 람다식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죠. 형식은 이와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하이펑크를 호출해야 되고 매개 변수를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함수잖아요. 람다식이잖아요. 그래서 하이펑크의 매개 변수로 람다식이 넘어왔다라는 람다식을 정의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값으로 지금 람다식을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람다식을 주어서 호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자값으로 익명함수를 줬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sum을 통해서 람다식 함수를 인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바로 고차함수예요. 고차함수가 뭐예요? 1급 객체 혹은 1급 함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함수가 고차함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하이펑크는 sum이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람다식을 선언해 놓고 이 람다식을 매개 변수 즉 함수죠. 익명함수. 이걸 매개 변수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익명함수를 매개 변수를 받으니 이 하이펑크는 뭐예요? 바로 고차 함수가 되는 거죠. 좀 어렵다 그죠? 예. 아주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도 처음에 사실은 제가 프로그래머 이제 개발할 때는 람다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람다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2018년 이전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교사로 돌아섰죠. 이 프로그래밍 강사로 돌아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람다식이라는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JDK 1.8부터 람다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왜? 하도 저는 지금까지 개발했던 내용들은 순수함수나 순수함수가 아닌 형태로 함수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람다식하고 고차함수를 가지고 계속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그래도 뭐 제가 기본 가다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구나. 이것도 가능하네. 참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구장창 실습도 하고. 그래서 이 IT 쪽, 특히 프로그래머 쪽은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역시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강의를 찍어서 제가 제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즐거워야 됩니다. 하는 일이. 즐겁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한 달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그죠? 그거는 누구나 공감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고차함수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고차함수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제공을 한다든가 다른 함수의 리턴 타입으로 함수를 준다든가 변수에다가 함수를 할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1급 객체의 특징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함수의 하이펑크의 매개 변수 썸에다가 뭐 람다 함수, 람다식, 임명 함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펑크는 매개 변수로 함수를 썼죠. 그렇기에 얘는 바로 고차 함수가 되는 거죠. 왜? 매개 변수로 함수를 썼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어렵다. 그죠? 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죠. 어렵기 때문에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하이펑크는 이미 고차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람다식의 매개 변수 원래 썸을 선언해 놨는데 이 썸이 알고 보니까 값이 아니라 int 그리고 int 이렇게 람다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람다식이 들어와서 얘는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하나의 인자로 주는구나. 이런 람다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x 콜론 x y 해서 이런 형태로 인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더할 매개 변수가 나열이 되고 그리고 반환 타입이고 리턴에서 물론 뭐 여기에서 바로 이꼴 해도 되죠. 예, 그래서 리턴에서 sum ab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함수는 람다식의 표현문에 따라 결국 a 플러스 b는 정수값 결과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람다식이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매개 변수로 던지면서 각각 여기다가 대입이 되는 형태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10과 20이 들어오고 맞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10과 20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 int 하나의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는 함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턴 타입이 int가 돼서 sum을 매개 변수를 a b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매개 변수가 함수이기 때문에 더해져서 이와 같이 리턴이 돼서 결국에는 값이 30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펑크 함수에 대입되어 있는 sum ab는 위와 같이 하나씩 풀어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용어 정리를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알지만 뒤에서 우리가 예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절에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정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정의인데 그 안에 람다식을 쓰고 람다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함수의 다른 함수의 인자값이나 다른 함수의 리턴 타입 값으로 함수를 쓰거나 변수에다가 함수를 대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 두신다면 실습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이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겁니다. 물론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 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다음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정의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인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정의와 특징. 웬만하면 우리는 순수 함수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웬만하면 순수 함수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왜? 디버깅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람다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또한 고차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정의와 특징이 됩니다. 아시겠죠? 순수 함수, 순람고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있으면 지금 객체지향 언어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람다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고차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면 역시 뭐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정도는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직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정의 방법이나 람다식, 고차 함수의 사용 방법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뭐든 처음 맞닥뜨리는 개념은 어렵기 마련이죠. 그게 처음부터 쉬우면 그거는 그게 뭐 천재인가요? 예. 그죠?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버깅하거나 분석하기 쉬워져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생산성이 높은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인 고차 함수 그리고 람다식이 무엇인지 직접 다음 시간도 물론 이론 시간이 되겠죠. 거기에서 예제를 이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실습을 해 나가면 될 겁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죠? 처음부터 쉽다라고 말씀 안 드렸죠, 제가. 제가 지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강의부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아시겠죠? 물론 기타 언어들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나마 조금은 수월하겠죠. 그죠?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아예 언어가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이 부분이 매우 매우 어려울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하면 다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강의를 들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알겠죠? 예. 아무튼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고차 함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1급 객체, 그죠? 그리고 고차 함수에는 고차 함수의 정의는 함수를 인자값으로 혹은 결과값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걸 두고 우리는 고차 함수다라는 그러한 정의, 그리고 1급 객체의 특징, 그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정리를 해 두시면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제 이론 시간에 이제 코드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한 번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반복하고 제가 또 반복하고 또 프로그래밍 하면서 또 반복하면 계속 반복하면 익숙해지겠죠. 그죠? 예.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뒤에까지 우리가 쭉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까지 일단 끊고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를 더욱더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지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